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거리 대중교통을 개설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네, 택시 운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번 방송 들었듯이 그래서 택시 운행이 시작이 됐는데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0일 밤늦게 올리 총리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긴급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을 좀 오늘은 색다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랑비가 살살 내리는데요. 방송하기에는 뭐 지장이 없는데 크게 갑자기 비만 안 쏟아진다면 계속 방송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이었고요. 네, 확진자 수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역시 카트만두는 많았습니다. 네, 확진자 수 총 118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6,649명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 수 변함없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완치자가 확진자 수보다 좀 많았네요. 완치자 수가 120명 늘었습니다. 120명 늘어서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8,011명이 됐습니다. 완치자가. 그리고 집중치료 인원은요 2명이 빠졌습니다. 2명이 빠져서 8,603명입니다. 네, 이 상태 계속 유지되고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격리 중인 인원, 검역 중인 인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역소에서 검역을 기다리는,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원 빠졌습니다. 542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3,910명이 지금 현재 검역소에서 대기 중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4,806건 실행했습니다. 네, 계속 4,000건대를 맴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지금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요 275,951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드린 대로 지금 네팔 전국에서 25개 연구소에서 지금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30개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민간 쪽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네팔 상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드러운 록다운 1단계 연장되어 있는 상태죠. 7월 22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국내선과 국제선은 7월 22일까지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직항은 8월까지 비운항이고요. 7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던 전세기는 어저께 방송했듯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네, 취소된 상태고 7월 말에 전세기를 다시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중에서 일단 택시 운행이 지난번 하원 연방의회에서 채택한 후에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운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택시가 뒤에 3명, 앞에 1명, 4명이 탑니다. 4명이 타는데 지금 허가 조건이 앞에 1명, 뒤에 1명, 그렇게 2명을 태우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은 이제 50%만 태우고요. 그 대신에 택시 요금을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제가 따로 빼갖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버스는 여전히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지금 버스 사업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지금 할부금을 갚지 못해서 힘들다,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전국적인 조직에서 나와서 앞으로 우리는 택시 운행을 안 하겠다,
사업권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정부한테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카트만두가 가장 중심인데 카트만두가 지금 말하자면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그 10일날 그 전세기가 하나 한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기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EPS 시스템에 의해서 한국에 일을 하러 가는 네팔 친구들이 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7월 10일 날 전세기에 그 이주노동을 하러 가는 그 네팔리 친구 중에서 5명이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5명이 왜 못 탔냐면은 좀 안타까운데요. 그동안 이 코로나 그 상황에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국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5명이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사실 이제 한국을 가는 거는 거의 코리안 드림이에요. 가게 되면은 한 달만 일해도 네팔에서 뭐 15개월, 많게는 뭐 2년 동안 일했던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꿈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5명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있죠. 근데 이게 7월 12일까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150대가 떴고요. 특별기가 대충 22,000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과중에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 조종사가 4명 그리고 승무원이 13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2일 끝나고 나면은 8일에서 열흘 정도는 운행을 안 할 계획이라 하네요. 아마도 이 열흘에서 10일 정도 운행을 안 할 때 다시 한번 취합을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들어온 네팔 국민이 있는지. 그래서 취합을 해서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특별기를 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파일럿들과 그리고 승무원들은 솔티 크라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5성급인데요. 여기에 지금 격리 숙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네팔 에어라인은 매일 3-4대씩 특별기를 운행해 왔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거의 뭐 1단계는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거는 정통한 소식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국제선과 국내선을 재개하려고 문화관광부하고 외교부가, 그러니까 네팔 문화관광부하고 네팔 외교부입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충 나오는 날짜는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정도에 말하자면 국제선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카트만두가 가장 이제 문제인데, 카트만두가 지금 확진이 지금 7월 들어서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남쪽 인디아 국경 쪽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었는데 카트만두가 지금 위중해지고 있어서 비행장이 지금 카트만두에 밖에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라고, 하여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비가 왔고, 오늘도 지금 계속 밤새도록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몬순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신두팔 쪽에 2명 사망, 20명 실종, 그리고 33채 가구가 휩쓸렸고요. 그리고 카스키 디스트릭트에서도 7명이 산사태로 사망했고요. 럼중 디스트릭트에서도 산사태로 3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야기 디스트릭트에서는 강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29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루쿰에서도 2명 사망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자자르곳에서도 지금 12명 실종 상태고요. 지금 몬순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갑자기 이제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그 올리 총리의 그 발표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트만두에서 7월 10일 날 42명이 떴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118명이 떴는데 거기에서 42명이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28명이고요. 랄리프로 디스트릭트가 13명, 박타프로 디스트릭트가 1명, 그래서 42명입니다. 거의 118명 중에서 42명이면 뭐 거의 뭐 40% 육박하는 인원이 지금 카트만두 밸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인 통계도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등이에요. 7월 10일 날 금요일 날 확진자가 28명 최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상태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른 곳은 못 잡더라도 카트만두 놓치면 놓치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놓칩니다. 네. 카트만두에 더 지금 그 모든 역량을,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요. 되게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일시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더라도 무조건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가 그 7월 10일 금요일 날 42명이 되면서 지금 누적 건수가 336명입니다. 336명이고요. 지금 아마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따지면 200명 넘었을 거예요. 되게 위중합니다. 근데 위중한 상태에서 금요일 날부터 또 택시까지 시작이 됐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죽고 뭐 확진되고 이런 사람보다 이게 뭐 럭다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정부가 선택은 했는데 네, 어느 길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요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단거리 대중교통을 개설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은 택시 운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정부는 승차 인원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단거리 대중교통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결정한 게 아니라 실행이 됐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재무 및 정보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카트만두 계곡의 경우 대중교통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프루 디스트릭트, 박타프루 디스트릭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카트만두 계곡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마스크, 얼굴 안면 보호대 및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소독제는 문 안쪽에 비치되어야 하며 그리고 승객과 운전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뒤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합니다. 택시는 운전자 외에 2명의 승객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이용요금의 50%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좌석 수를 꽉 채우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기존 요금의 50%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50% 인상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일단 이해를 하겠는데 2명을 태운다고 50%를 인상하는 그 부분에선 제가 좀 살짝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택시는 1명을 태우든 4명을 태우든 요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반만 태운다고, 말하자면은 4명 태우는 거를 2명만 태운다고 50%를 인상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택시 승객은 만약에 4명이 타게 되면은 택시를 한 대 타는 거를 2대 타거든요. 그러면 50% 인상하면은 150% 하면 300%를 내고 가는 거거든요. 원래 100%였는데. 하여튼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 4명 타는 거 2명 타면은 한 대 부르는 택시를 2대를 부르게 되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300%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50% 인상인지
안 그런가요? 하여튼 뭐 제 논리는 그래요. 예. 근데 택시 입장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2명만 태우면서 50% 인상하니까 요금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은.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올라간 거예요. 인상된 거예요. 정부 측에서는 그 50% 인상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00%입니다. 300%. 4명 타던 거 4명일 경우에는 300%고요. 2명일 경우에는 50% 올라간 거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7월 12일 저녁 늦게 거의 뭐 10시가 다 됐어요. 그때 올리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트만두 밸리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여권 그 여당 공산당 내에서 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뭐 일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거를 좀 잡을 게 딱 균형을 잡을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 산사태, 자연재해, 코로나 전체에 대한 올리 총리의 연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요약해서 하지 않고요. 전문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전문을 입수해서 이 전문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올리 총리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올리 총리의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올리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뭔가 새롭게 준비하니까 제가 모자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래 네팔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원래 제가 쓰고 전에부터 쓰고 다니던 모자인데 요거를 쓰면 약간 분위기가 좀 엄숙해집니다. 잠시만요. 제가 변신을 좀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올리 총리입니다. 그러면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리 총리가 연설하는 것을 보고 좀 약간 좀 뭔가를 특징점을 잡아냈습니다.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전국 각지의 홍수, 산사태,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재산 손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는 비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11개 지역은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홍수와 산사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는 파르밭, 바장, 굴미, 람중, 카스키, 루쿰 웨스트, 자자르고, 돌로카 등 8개 지역에 고통을 줬습니다. 또한 신두팔 쪽, 타나후, 미야기 지역은 심한 홍수와 산사태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5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100가구가 손상되었고 301가구가 대피하였습니다. 정부는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요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연방, 주, 지역 재난의원회가 구호활동을 하였으며 위험이 없는 곳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조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 및 구호활동뿐만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는 거주지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재난 완화 조치를 취하는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자연재해로 약 30명의 네팔 형제자매가 불시에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부상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부상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팔 형제자매 여러분, 네팔은 홍수, 산사태, 화재, 번개, 지진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컸습니다. 매년 여름에 우리는 화재 문제에 직면해야 했으며 비와 함께 홍수, 산사태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고 생계를 잃는 문제는 네팔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무런 즉각적인 구조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시작된 후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부기관 관련 기관 모두는 구조 및 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부는 네팔 어느 곳에서나 그러한 위기와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일반 시민의 생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염병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이 닥쳤을 경우 정부, 국민대표, 정치주도자 모두가 구제, 지원, 즉각적인 치료에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여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깊이 인식하고 긴급구호와 지원, 치료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제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염병은 네팔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예방, 통제 및 치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그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16,649명의 네팔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해도 35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0.21%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21세에서 40세 미만 감염된 수가 60% 이상입니다. 감염자가 대부분 활동력이 있는 노동 연령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염된 사람은 51.9%가 치료 중이고 48.1% 8,001명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역소에는 23,910명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네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감염된 사람들의 PCR 테스트를 강조해 왔으며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7만 5,951명의 한 명이 PCR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인구 100만 명당 9,377명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총 11만 462명의 보안 요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함께 많은 의사, 보건 요원들, 그리고 기타 인력들이 밤낮 없이 코로나 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록다운 기간 동안에도 인도에서 돌아온 28만 8,864명의 네팔인과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2만 3,254명의 네팔 형제자매들이 귀국하였습니다. 7월 10일까지 상태를 보면은 감염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지방은 2 프로빈스입니다. 그런 다음 5 프로빈스, 극서부 프로빈스, 까날리 프로빈스, 간다키 프로빈스, 1 프로빈스, 그리고 바그마티 프로빈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코로나 통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록다운이 완화되면서 카트만두 밸리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의 감염자 수는 7월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캐피탈 밸리에서 전염병이 점차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면 무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 진지하게 코로나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와 의사,
보건 종사자들이 제안한 안전한 조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채택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하기, 자주자주 손 씻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특정 문제와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 종류의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 시대에도 정치적인 논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내의 논쟁과 분쟁은 내부적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 및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그러한 토론, 의견 불일치는 내부적이며 어떠한 경우에서는 정기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논의에 따라 당사자 및 그 지도자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관심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과 국가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팔 민주공화국 간의 상호 통일성을 강화하고 연방 민주공화국을 보호할 것이며 국가의 자존감을 드높이고 국가의 주권과 자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질병과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제가 이끄는 정부의 모든 관심과 노력은 오직 전염병과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잠시 올리 총리가 돼봤습니다. 네, 올리 총리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은 지금 이 재난이 홍수도 있고 뭐 이 몬순으로 인한 지금 또 다시 비가 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중에서도 지금 현재 카투만두가 위중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이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제가 이거 연설문을 보면서 특이한 게 보통 우리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는데 여기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족적인 그런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올리 총리가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중요한 거는 카투만두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정치 논쟁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정당 내의 문제니까는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코로나 여기에 좀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좀 맞춰달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8명이지만은 전국적으로는 118명이지만은 카투만두 밸리가 42명 확진이 떠서 카투만두가 지금 많이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7월 10일 네팔 상황 이렇게 오늘 소식 전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시거나 네팔이 그리우실 때는 자티비를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